19세기에요. 한 여성이 정말 날카로운 눈으로 당시 신생국가였던 미국의 심장부를 정확히 꿰뚫어 봤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해리엇 마티노. 과연 그녀의 눈에 비친 미국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오늘 그 흥미로운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자, 1834년 마티노가 미국 땅에 딱 발을 디뎠을 때 들은 첫 마디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건 뭐 요즘 뉴스 헤드라인이라고 해도 믿겠죠? 바로 이 한마디가 앞으로 그녀가 마주하게 될 그 엄청난 긴장감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지금 정말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 걸까? 아니면 이 혼돈 속에서 뭔가 새로운 가능성을 품고 있는 거대한 존재일까? 바로 이 질문, 이게 마티노의 여정을 이끈 나침판이었어요. 과연 그녀는 이 짙은 안개 속에서 진짜 모습을 봤을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방인의 날카로운 임무. 도대체 해리온 마티노가 누구길래, 그리고 대체 어떤 특별한 렌즈를 끼고 미국을 들여다봤길래 이렇게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았을까요? 이 해리온 마티노라는 인물, 그냥 평범한 여행객이 아니었어요. 당시 유럽 지식인 사회에서는 아주 유명한, 정말 선구적인 사상가였습니다. 그런 그녀의 눈에 미친 미국은 뭐랄까, 거대한 사회 실험실, 바로 그 자체였던 거죠. 근데 그녀의 분석 방식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아주 공정하고 또 날카로워요. 우리 영국에서는 이런데, 프랑스는 저런데, 이런 식으로 비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에 뭐랬냐? 바로 미국이 스스로 내건 그 약속, 그 이상을 기준으로 삼은 거죠. 자, 당신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세상에 선포했죠. 그럼 현실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 지문, 이게 그녀 분석의 핵심이었습니다. 정말 똑똑하지 않나요? 자, 그렇다면 마티노가 기준으로 삼았다는 그 미국의 약속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한번 그 위대한 약속의 내용을 직접 확인해 보시죠. 네, 바로 이 구절입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미국 독립선언문의 이 한 구절, 이게 바로 마티노의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점, 일종의 시금석이 된 겁니다. 모든 평가는 바로 이 고결한 이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말하자면 마티노 테스트라고 불러도 될 것 같아요. 한 나라의 현실이 그들이 내세운 이상에 얼마나 부합하는가. 이 질문, 사실 19세기 미국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를 들여다볼 때도 똑같이 던져볼 수 있는 아주 본질적인 질문이죠. 자, 그럼 이제 마티노의 눈을 따라서 미국 사회의 첫 번째 균열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분명 이상적으로는 하나의 국민인데 현실은 어땠을까요? 두 개의 파로 갈라져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던 거죠. 그 깊은 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티노의 분석이 정말 대단한 게 뭐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 이런 당 이름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곳,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감정을 파고들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희망을 가진 사람들과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 이 둘의 대립구도로 사회를 본 거죠. 그러니까 마티노는 당시 미국 사회를 크게 두 진영으로 나눈 거예요. 한쪽은 귀족주의 정당, 즉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이미 가진 게 많으니까 변화가 두려운 거예요. 현상 유지를 바라죠. 반대쪽은 민주주의 정당, 희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변화를 통해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야망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냥 정치적인 구분이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심리, 그리고 사회적인 위치에서 비롯된 분석이라는 점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이게 그냥 마티노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고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인 토머스 제퍼슨의 말을 인용합니다. 한쪽은 국민의 무지를 가장 두려워하고 다른 한쪽은 권력자의 이기심을 가장 두려워한다. 어때요? 제퍼슨도 이미 이런 구도를 꿰뚫어 보고 있었던 거죠. 이걸 보면 마티노의 분석이 얼마나 미국 정치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상과 현실이 이렇게 꽝 하고 부딪힐 때 미국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행동할까요? 다음 장에서는 이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독특한 방식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마티노가 미국 사회를 관찰하다가 정말 재미있는 패턴 하나를 발견해요. 뭐냐면 문제가 생겨도 당장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뭐 어떻게든 되겠지 하면서요. 그러다가 그 문제가 꼼꼼 꼬마서 정말 더는 못 참겠다
임계점에 딱 도달하는 순간 그때 가서야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폭발적인 에너지로 문제를 해결해버린다는 거죠. 꼭 압력솥 같지 않나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당시 복권이 엄청 유행이었는데 다들 그냥 즐기다가 어떤 젊은이가 복권으로 돈을 잃고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사건이 터져요. 또 프리메이슨이라는 비밀 결사도 있었는데 한 시민이 그 비밀을 폭로하려다 살해당하는 일이 벌어지죠. 이렇게 작은 문제들이 쌓여서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큰 위기가 닥치니까 그제서야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 하고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법으로 복권을 폐지시키고 반 프리메이슨 정당까지 만들어서 시스템을 바로잡아 버리죠. 이게 바로 마티노가 말한 미국의 자정 패턴입니다. 자, 이렇게 수많은 모순과 갈등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마티노. 과연 그녀는 이 미국이라는 거대한 실험에 대해 어떤 최종 평결을 내렸을까요? 희망일까요? 아니면 절망일까요? 그녀의 평결은 한편의 시와 같습니다. 나는 미국인들을 위대한 태아 시인으로 본다. 와, 태아 시인이라니. 정말 아름다우면서도 엄청난 통찰력이 담긴 비유 아닌가요? 아직 다듬어지지 않아서 때론 거칠고 예측 불가능하지만 그 안에는 언젠가 세상을 올릴 위대한 서사를 품고 있는 존재. 마티노는 미국의 본질을 바로 이렇게 본 겁니다. 결국 태아 시인이라는 이 비유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마티노는 미국의 그 수많은 문제점과 결점들을 다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사람들은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고 결국에는 더 나은 미래라는 시를 써내려갈 힘이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결국 마티노가 마지막으로 던진 시험대는 국민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의 200년이 흐른 지금, 만약 마티노가 타임머신을 타고 오늘날의 우리 시대를 방문한다면 과연 어떤 평결을 내릴까요? 미국은, 더 나아가 우리는 과연 그녀의 그 믿음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